여기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발 전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토 스페이서가 어떻게 우리 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사용자분이 던진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 우리 발의 움직임에 대한 정말 거대한 미스테리가 숨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4개월 썼더니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차는 게 훨씬 잘 돼요. 이게 스페이서 때문일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이 안에는 발의 생체 역학을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지난 4개월 동안 말이죠. 발에다가 일종의 기계적인 재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원래 궤도를 이탈해서 덜컹거리던 기차를 다시 레일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엄지발가락 관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문제의 첫 번째 부분, 바로 무지외 반증부터 살펴볼게요. 이걸 그냥 발 모양이 좀 안 예쁘네 하는 미용 문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이죠. 발에 아주 중요한 기계가 고장난 일종의 기계적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왼쪽 정상적인 발은 뼈들이 아주 가지런하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확 휘면서 관절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외반증의 핵심인데요. 이건 그냥 뼈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때 힘을 전달해야 할 지렛대가 그냥 뚝 부러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무지외반증을 그냥 뼈가 툭 튀어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지렛대가 망가졌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뼈 정렬이 틀어지니까 부드럽게 구부러지면서 힘을 받아야 할 관절이 그냥 턱 하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의 초록색 화살표처럼 건강한 발은 엄지발가락 위로 부드럽게 싹 굴러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관절이 딱 걸리니까 오른쪽의 붉은 화살표처럼 발 안쪽으로 확 무너지거나 발가락 옆으로 억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쳤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스페이서 하나가 이 심각한 기계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진짜 간단합니다. 이 스페이서가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배울 때 쓰던 보조 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자꾸만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궤도를 이탈하던 엄지발가락을 아니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부드럽게 안내해 주는 거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서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물리적으로 발가락을 제자리로 밀어주고요. 둘째, 발가락을 계속 비틀어지게 잡아당기던 뻣뻣한 조직들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과정을 통해서 발의 자연적인 스프링, 즉 충격 흡수와 추진력을 담당하는 윈들러스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를 탁 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미스터리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용자분이 겪고 있던 평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장치가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평발이었는데 스페이서 덕분에 발의 아치가 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발가락 하나에서 발 전체의 구조, 즉 아치로 확장됩니다. 과연 이 무너진 다리 같았던 아치도 스페이서가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이번에도 역시 네입니다. 놀랍게도 평발의 원인이 바로 그 엄지발가락의 위치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의 아치를 다리처럼 튼튼하게 받쳐주는 케이블이 바로 족저근막인데요. 엄지발가락의 안쪽으로 휙 쏠려버리면 이 케이블이 그냥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줘야 할 케이블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체중이 실리는 순간 아치가 와르르 미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무너진 아치는 어떻게 다시 세웠을까요? 여기에는 진짜 강력한 기계적인 원리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윈들러스 메커니즘이라는 원리인데요. 자, 보세요. 1단계, 스페이서가 엄지발가락을 쫙 펴주죠. 2단계, 그러자 발 뒤꿈치까지 연결된 족저근막 케이블이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이 팽팽해진 케이블이 아치를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에 있는 윈치처럼 케이블을 감아 올리니까 다리가 쑥 솟아오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바로 킥스탠드 효과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세울 때 쓰는 그 받침대 맞습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가 확 보이시죠? 왼쪽 스페이서가 없을 때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피익 쓰러져 있으니까 마치 킥스탠드를 접어놓은 오토바이처럼 발목이 안쪽으로 휙 무너져 버려요. 아주 불안정하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스페이서가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딱 받쳐주니까 어때요? 킥스탠드를 탁 하고 내린 것처럼 발에 안정적인 기둥이 생겨버립니다. 발목이 무너지는 걸 물리적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발에서만 일어나는 기계적인 교정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변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주각은 놀랍게도 우리 뇌에 있습니다. 이건 신경학적인 차원의 재훈련이기도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 속에는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발의 뼈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뇌 속의 지도가 새로 그려져야 완성되는 겁니다. 뇌가 잘못된 움직임을 계속 명령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4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스페이서를 쓰기 전에는 뇌가 엄지발가락 쪽은 아프고 불안정하니까 피해야겠다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보상 패턴을 만든 거죠. 그런데 스페이서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길 괜찮아, 안전해, 믿고 써도 돼 라고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길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구나 하고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예요. 결국 스페이서를 빼도 뇌는 자연스럽게 새로 학습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작은 스페이서가 한 일은 단순히 발가락을 벌려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발 전체의 기능을 리셋하는 스위치였던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위한 지렛대를 고치고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즉 현수장치를 복원한 겁니다. 이 지렛대와 현수장치, 이 두 단어만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구로 우리 발을 고쳐야 할 정도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신고 있는 그 신발들은 도대체 우리 발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